9월 들어서 거래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오르는 집값 분위기에 내놨던 매물들을 막 호가를 올려가면서 다시 내놓던 그런 집주인들이 9월 들어서는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불안한 이유가 9월 들어서는 매수 문의도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3월부터 늘어나서 7월 달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8,855건인데 8월 달엔 살짝 떨어졌죠. 거래 건수가 5,900건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9월 돼서는 오늘이 9월 26일이니까 아직 뭐 며칠 남긴 했습니다만 거래 건수가 1,095건으로 7월 대비 8분의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9월이 아직 시간이 있어서 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500건대 거래량이라고 본다면 6분의 1 정도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겠죠. 자, 이 차트 지난 3개년 동안의 거래량 비교인데요. 22년 집값 하락기에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가 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신생아 특례론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 B끝 올라온 이 거래량, 대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린 7, 8월의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9월부터는 대출이 아주 완전히 확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차트를 보시면 역시 9월 들어서 거래량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꺾인 모양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격도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발표되는 아파트값 올랐다, 이런 발표들은 보통 2개월 전의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집계가 한 2, 3개월 정도 늦기 때문에 뉴스에 발표되는 이야기는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한 달 뒤, 한 10월부터는 가격도 꺾였다, 이런 뉴스들이 아마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9월 들어 대출이 막히면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거래 비중은 커진 반면 15억 원 초과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제가 15억 원 초과를 고가 아파트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뛰어서 너무 뛰었기 때문에 15억 원을 사람들이 이걸 중가라고 생각합니다. 고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자, 최근 분위기를 좀 보자면 매수 대기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곳에 상급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들이 막 나오니까 아파트 값에 대한 피로감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꺼리고 기다리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격 매수가 꺾이다 보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고 이 호가를 올렸던 집주인들이 다시 호가를 살짝 내려서 간을 보듯이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가가 후퇴한다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뭡니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락한다는 것을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로 인해서 대출 부담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B컷 0.5%포인트 내리니까 우리도 이제 곧 내릴 것이다 해서 금리 부담이 이렇게 상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쩌면 금리가 내려간다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려는 마음이 아직은 좀 더 살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이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진입하게 되겠죠. 대출의 양이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15억에서 20억 사이의 중고가 아파트들의 거래는 좀 더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정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막 나올 겁니다. 공급 부족이라고 해야 또 불안해서 아파트를 사기 시작할 테니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대략 한 18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아파트 값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 정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도 좀 빈번하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상황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의 도곡동 렉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의 예시는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비선호 지역이거나 비선호 단지의 경우는 이것보다 가격이 급등락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아파트 값이 정말 여러 군데에서 고공행진했었죠. 특히 도곡 렉설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2006년 9월에 14억 7,500만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2년 뒤 금융위기 때 40%가 폭락한 10억 초반의 거래가 됐습니다. 2006년 때만 해도 아파트 값이 더 오른다, 이렇게 엄청나게 설레발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 가격도 올랐죠.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여기에 두들겨 맞아서 한 40%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 급반등을 합니다. 최근 사태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략 30% 정도가 다시 오르죠. 그러다가 2012년에 다시 급락을 합니다. 10억 선으로 바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금융위기와 같은 큰 이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로부터 2015년까지는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2017년 5월부터
정말 많이 튀어오릅니다. 13억 7천만 원대로 껑충 뛰더니 그러더니 2017년 12월 몇 개월 뒤에는 바로 15억대로 뛰고 또 18년도 들어서자마자 21억 원대로 엄청난 점핑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1년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30억이 넘었습니다. 32억을 찍었죠. 그리고 곧바로 금리의 역풍을 맞아서 한 25% 정도 하락한 24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또다시 이게 급등하면서 지금은 32억 고점을 뚫고 32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차트 보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한다. 이거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차트에 나와 있는 지난 18년 동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향한 거 맞죠? 맞지만 2012년부터 16년까지 박스권 이 그래프를 자세하게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6년 최고가에 샀던 분들 그분들이 2016년까지 대략 10년 동안 하락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많이들 나온 말이 바로 하우스푸어였습니다. 집을 대출을 많이 끼워서 샀던 분들은 10년 동안 가격 회복이 안 되고 원금과 이자만 갚는 상황에서 대출 금액이 적어서 버티는 분들은 지금의 초고가 아파트로 자산 증식을 맛을 봤겠지만 대출이 많아서 못 버틴 분들은 빚잔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만 차트가 이런 게 아니죠. 가격의 규모를 더 낮춰서 다른 지역의 아파트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격 등락폭이 더 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역사상 최고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 최고점일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떤 단지는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지는 앞으로 더 내려가기만 할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정말 많이 지어집니다. 지금 예측된 아파트의 숫자 말고도 앞으로 예측되지 않았던 숨겨져 있던 것까지 합치면 정말 많이 지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기 신도시 언젠가는 다 재건축해야 되겠죠? 자, 또 3기 신도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도 못 들어간 곳도 있지만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땅 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파트가 또 들어섭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된 아파트들 역시 아주 많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역시 이거 다 재건축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노후된 아파트들 정말 많죠. 역시 여기도 재건축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LH에서 토지 개발을 통해서 주택용지, 상업용지 개발해서 분양을 하죠. 여기도 또 들어섭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지금 줄어가고 있고 또 기술의 발전으로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가고 원초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좀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 말고도요 다른 기타 부동산들도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남에도 꼬마 빌딩이 매물이 넘쳐나고 있고 경매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가도 넘쳐나죠. 상가가 정작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이제 그만 없어도 되겠다, 그만 지어도 되겠다, 이런 곳에 또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지가 별로라든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라든지 하는 곳의 아파트 지금은 뭐 건축비 올랐다며 덩달아 비쌀지는 몰라도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 앞으로는요 장기간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폭락 구간이 온다면 서울의 주요 입지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입지의 초고가 아파트를 더 비싼 가격에 막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분들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장 경제 원리로 따지면 서민층과 중산층의 돈이 글로 흘러들어가서 부자가 된 분들입니다. 자,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지면 부자들도 더 이상 돈을 벌 곳이 없게 되겠죠. 오늘 제 이야기를 종합하면 아파트 값이 무조건 다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공급은 예상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둘러 집을 사다가 또 추격 매수하다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하우스 푸어들이 다시 또 많아진다.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은행에서 차압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담보의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담보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면 이게 장기간 하락세로 이어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알거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돼도 정말 너무 안 된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자영업의 숫자가 인구 대비 정말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상가에 공실이 많죠. 그 공실이 많은 이유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게를 비우는 것도 있겠지만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실도 그만큼 많은 겁니다. 자, 부동산 그중에 아파트가 요즘 최고가를 찍는 거래들이 빈번하면서 빨리 나도 사야겠다 이런 심리들이 아직도 많이 강한데요. 남들이 다 몰려간다고 따라갔다가 정말 다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능력 범위 내에서 행동하시면 큰 탈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드립니다. 자, 표영호TV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부자 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